당장 해야 할 공부는 산더미고 보고서 마감은 내일까지인데 침대에 누워 휴대폰이나 보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하면서 몇 시간이 벌써 후딱 까버렸다고요? 게으름이 루틴인 여러분들에게 프로 게으름너였던 제 일상을 180도 바꿔준 참신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는 이 방법으로 연세대 수석 졸업은 물론 박사 학위까지 무난하게 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가장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를 위해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꿈을 향해 무던히 잘 걸어가고 있나요? 하기 싫은 일로 가득 차 있는 그 과정 속에는 귀찮음, 나태함, 게으름 등의 감정들이 드글드글 차 있을 텐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이런 감정들과의 싸움을 수없이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보다도 침대에 누워 있길 좋아하는 제가 어떻게든 책상에 앉아 공부를 꾸역꾸역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시스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원, 시설 및 절차들의 복합체로서 정의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공부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몸과 마음을 세팅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 공부가 잘 되는 날에만 책상에 앉고 컨디션이 구린 날에는 침대에 누워버리는 비효율적인 루틴이 아니라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행동 절차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매끄럽게 굴러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력이라는 연료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바로 무한 동력처럼 자기 노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려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의지력은 10년 이상 반복해온 생활 패턴, 주변 환경의 영향,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로부터의 피드백, 삶의 가치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된 의지력을 단순한 마음가짐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의지력은 근육을 만들고 악기를 배우는 과정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키워나가는 종류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스템 형성법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의지력의 절대량과 효율을 같이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력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메타인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의지력이라면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이 수치를 열심히 키워나갈 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공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시스템 설정은 크게 몸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피지컬 시스템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멘탈 시스템으로 나뉘는데요. 피지컬 시스템부터 살펴볼게요. 피지컬 시스템 형성의 기본 원칙은 하루를 빡빡한 스케줄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방심해서 망칠 수 있는 하루의 특정 구간을 무난히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하루 중 생활 패턴을 크게 망칠 수 있는 구간은 총 4군데인데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 4구간만 잘 관리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24시간을 생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24시간 전체를 최적의 효율성으로 보내기 위해 신경 쓰는 일은 아직 우리에겐 벅찹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4구간만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걸 1차 목표로 삼으면 나머지 시간대들은 그럭저럭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4구간을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기 구간, 일어난 직후. 일어난 직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질지가 달라집니다. 일어난 직후에는 생산적인 일을 해주세요. 일단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과 자신감부터가 달라지고 이는 도미노처럼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학생으로서 가장 생산적인 일은 역시 공부하기죠. 일어나자마자 수면 공부법을 몸소 실천해 책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유독 책 보기가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플랜 B로 간단하지만 생산적인 일, 가령 이불 개기라든지 환기시키며 바깥 공기 쐬기, 스트레칭하기, 물 마시기, 아니면 최소 방불 켜기라도 실천해주세요. 아무리 작아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나면 오늘 하루 각 잡아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동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하지만 최악은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두 번째 위기 구간, 점심시간 직후. 점심을 먹고 나면 정말 몸이 나른하고 졸리죠? 제가 수면 관리의 정석에서 말씀드렸듯 점심시간 직후 어두운 조명 아래서 20-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은 효과적인 수면 관리 방법인데요. 이 시간을 넘어서 자버리게 되면 학습 시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루의 루틴도 망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집에서 공부하는 독학 재수생이라면 낮잠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그 이후 잠을 깨기 위해 바로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는 루틴을 실천해주세요. 세 번째 위기 구간, 학교 또는 퇴근 직후. 하루를 직장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보내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죠? 저한테도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대입니다. 이때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려 남은 하루를 모조리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 시간대를 제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는 절대 눕지 않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과 정신 체력 리셋하기. 리셋을 위한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 운동 해주기인데요. 남성분들이라면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10회 정도, 스쿼트 1-20회 정도만 해줘도 뇌가 리셋돼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이라면 근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스쿼트나 바닥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유튜브 맨몸 운동 루틴 10분 정도 따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책상으로 직진해주는 겁니다.
막상 충전만 하고 소파로 유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두 번째 방법은 운동마저 할 정도도 기분이 안 난다. 그러면 책상에 반드시 앉아야 할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저도 언제 한번 책상에 너무 앉기 싫어서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교수님이 컴퓨터로 당장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컴퓨터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나니 그 관성 덕분에 책상에서 제가 계획했던 일을 마저 처리할 수 있더군요. 이렇듯 하루를 보내고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단 5분이라도 해야 할 일을 데일리 루틴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 일이라는 건 학습 일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데일리로 쓰는 플래너, 컴퓨터로 쓰는 일기,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지막 위기 구간, 자기 전. 수험생이라면 밤 12시, 늦어도 새벽 1시 전까지 자는 걸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우리가 몇 시에 자게 될지는 앞에 위기 세 구간을 어떻게 거쳤느냐에 따라 이미 반 이상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구간에서라도 과도한 수면을 취했다면 이 타임에서 수면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구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적어도 이 시간대에서는 과도한 빛에 대한 노출, 과도한 수분 섭취 및 운동, 자극적인 영상 감상 등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 주시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제 수면 관리의 정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멘탈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무리 피지컬 시스템을 잘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게을러 터진 우리 몸은 움직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생각하는 뇌인 대뇌피질과 행동하는 뇌인 변형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소파에 빈대떡 마냥 소파에 퍼져 누워 있는 거죠. 행동하는 뇌, 즉 변형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만 할 때보다 기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초조할 때 등등 감정이 올라올 때 더 쉽게 행동하게 됩니다. 감정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드리면요. 바로 4분할 멘탈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4분할이라는 건 과거 플러스, 과거 마이너스, 미래 플러스, 미래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공부를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때려 죽여도 공부하기 싫다 하는 타이밍의 다음 4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과거 플러스, 과거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계획했던 공부 분량을 끝냈을 때의 뿌듯함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어서 과거 마이너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퍼질러 자고 후회했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래 플러스, 이런 꾸준함이 쌓여 목표한 곳에 합격했을 때의 황홀함을 미리 상상해 봅시다. 미래 마이너스, 목표했던 곳에 합격하지 못한 와중에 내 라이벌은 합격하는 좌절감을 상상해 보세요. 이 4가지 복합 감정을 빠르게 한번 느껴보고 팔굽혀펴기 10회 하고 바로 책상에 가주는 거예요. 게으름을 멘탈, 피지컬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법 잘 알게 되셨나요? 더 정교한 공부 시스템과 뇌과학적 공부 꿀팁을 더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연순환 멤버십 가입 이벤트는 5일 남았으니 놓치기 싫다면 어서 서둘러주세요. 그리고 확실한 암기법으로 공부 시스템을 온전히 채우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시고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부터 본인만의 공부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실천해가며 의지력을 키워 나가주세요. 어느새 최적화된 시스템 아래 자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공부법과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당.